안녕하세요. 오늘 뉴스 중에서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는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최근 뉴스에서 히말라야의 나라 네팔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뉴스를 듣게 됐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쳤고 심지어 국회의사당까지 점거를 당하고 불이 타는 건물들이 불타는 이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정부는 무너졌고요.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 예, 그런 지경까지 간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사는 이 주위에 네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네팔 여행을 한 일주일 정도 다녀왔었는데 그때 그 순수했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가슴이 좀 먹먹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설 현장, 공장, 농장, 식당,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 많은 네팔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네팔은 고향이면서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있는 곳이니까 지금 그 고향에서 총소리가 울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할까, 얼마나 무서울까, 걱정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네팔이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그때 제가 여행 가서 들었던 그런 네팔에 대한 역사,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제가 네팔 여행을 갔을 때 카트만두의 좁은 그런 골목길, 그리고 정말 뭐 신호등도 지키지 않는데 많은 차들이 가면서 그래도 사람들이 찾기 도로를 건너올 때 다치지 않고 어떻게든 그 나름대로 이렇게 질서를 무질서 속의 질서였어요. 굉장히 무질서한데 어떻든 사람이 지나가면 차들은 서 있고 뭐 그런 상태로 그런 카트만두의 그런 도로, 좁은 길, 언덕 위에 어떤 마을들 그리고 그 대했던 사람들의 순수성 이런 것을 보게 됐는데 돈도 많지 않죠.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알고 여행을 갔고, 가진 것도 없어 보였지만 아이들은 항상 웃고 있었고, 어른들은 서로 챙기면서 참 정말 친절하게 이렇게 우리를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가난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상한 경험도 했는데요. 어떤 밟을 일이 있었는데, 행정 절차를 밟으러 갔는데, 중간중간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가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돈을 좀 보내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또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이지 않게 이런 공무원 사회나 조직에서 부패가 좀 만연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땐 그저 그냥 아직 시스템이 덜 갖춰졌나 이런 생각을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연해 있는 이런 부패가 이번 사태의 불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팔의 역사를 그때도 제가 공부를 좀 했고 들었던 그런 걸 정리를 해보면 네팔은 오랫동안 왕이 다스리던 그런 왕정의 나라였어요. 200년 넘게 이어졌던 그 왕정이 2006년 시민혁명으로 무너졌대요. 그래서 2008년 네팔이 공식적으로 공화국이 되었다고 해요. 문제는 왕정이 무너지면서 들어선 그 정부가 권력을 나눠 가질 준비로 정치인들이 서로 싸우면서 권력 나누기 시작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정당은 끊임없이 갈라지고 총리와 장관은 몇 달 사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행뿐만 아니라 그때 제가 어떤 행정적인 일을 이렇게 할 일이 있었는데 허가를 받고 들어갔는데 총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정말 모든 일이 좀 어렵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치는 그 국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 싸움의 장이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됐고요. 거기에 부패가 너무 뿌리 깊게 퍼져 있는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도로를 깔아도 학교를 지어도 돈의 절반은 중간에서 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네팔의 ODA 사업 같은 걸 하기도 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도 잘 모를 이런 상태로 정말 부패가 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굉장한 부자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당시 한 7, 8년 전인데 그 당시에 뭐 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월급이 한 5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그때 500만 원 넘게 가야 뭐 이렇게 좀 그래도 고위직에서 월급을 받는다 이러면 500만 원 정도 이상을 받고 있을 텐데 그 네팔에서의 고위직은 50만 원이니까 우리나라 10분의 1 정도를 받는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1년 근무를 한 근로자들은 네팔에서 충분히 가족들도 먹여 살리고 집도 살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도 되고 다른 나라의 물정도 알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요즘 MZ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시위는 표면적으로는 시위의 불씨가 의외로 소셜미디어, SNS의 차단이었다고 해요. 정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SNS를 정부에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에 금지를 시켰다고 해요. 틱톡만 그 전에 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뉴스들이 나오는 게 틱톡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반발, 그런 것이 폭발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MZ세대 젊은이들은 우리 목소리를 막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이면서 수천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경찰은 실탄까지 사용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십 명이 사망하게 되는 그런 큰 시위로 번지게 되고, 그리고 국회의사당 점거하고, 호텔 같은 데 방화를 하고, 고위 공무원들의 집에 방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유혈 사태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SNS를 막았다는 건 표면적인 이유인데 그동안 쌓였던 것이 폭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그 네팔의 어떤 청년 실업 뭐 도저히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청년들이 다 외국으로 나와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거고 지역 간 어떤 불평등, 빈부격차, 만성적인 그런 부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쌓이면서 이번 시위가 폭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약 4만 명 넘게 5만 명이 넘는 네팔의 노동자들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많은 이들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SNS가 막히면 뉴스가 통제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 소식, 가족과의 소통 방법이 없어지니까 부모님은 무사한지, 형제들은 안전한지 굉장히 막막한 상태인 거죠. 상상을 해보면 정말 이건 기가 막히는 거죠. 사실 우리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조지아 서베나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그 현대차 LG 그 회사에서 비자 문제로 그렇게 구금을 당했을 때 소식이 전달이 안 되고 이랬을 때 얼마나 공포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지금 현재 네팔인들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불안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여행 갔을 때 들었고 보았던 그런 네팔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본다면 또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도 이렇게 네팔의 시위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기존 정치권은 지금 물러나겠죠. 그래서 중립적인 어떤 인물이 임시정부를 이끌면서 조기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네팔에 그렇게 리더십을 가진 그런 어떤 인물들이 많지 않다고 그래요. 정부를 이끌어가서 리더십을 발휘할 그런 인물이 많지 않다라는 말이 있으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젊은 세대가 새 정치 세력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쉽지 않아. 어떤 정말 촉망받고 존경스러운 어떤 인물이 계속 있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처럼 독립운동을 했던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우리나라와 같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이런 누군가가 리더가 나와서 바르게 하고 갈 것이라는 기대가 되지 않고 뉴스에서는 정부와 또 옛날 왕정의 어떤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정부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고 있던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가 힘있게 네팔 국민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끌고 갈 리더가 없다고 그러면 계속 내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충돌이 계속되면서 치안 공백으로 이어지면서 무정부 상태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가 개입을 하거나 지금 네팔은 인도나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특히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인도와는 거의 뭐 인접해 있으면서 많은 것이 물류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물건을 보내려고 했을 때 인도를 통해서 보내는 게 쉬울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도의 영향이요 또는 뭐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팔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때 만난 아이들의 웃음이 생각이 나요. 깨끗한 눈망울, 아무것도 없지만 행복하던 표정들, 그 아이들이 커서 지금 거리에서 돌을 던지고 경찰과 맞서서 싸우고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하거든요. 한때 그들의 그 순수함 뒤에 숨어 있던 그 부패를 생각하면 정말 이 젊은 애들이 잘 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이제 그런 이 부패가 이 젊은이들의 미래까지 갉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사태가 더 큰 상처가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그때 만났던 그 젊은 친구들이 좀 더 좋은 세상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발전하기를 참 정말 진심으로 기도해 봅니다. 지금 혼돈 속에 있는 네팔, 그 혼돈 속에서 부패와 불평등을 좀 끊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로 나아가는 어떤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말 진심 어린 기원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팔의 시가 가난하지만 행복한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싸우는 어떤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좀 가슴 아픈 뉴스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일이 좀 줄어들고 더 좋은 행복한 현실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어떤 진정한 진실을 요구하는 마음, 그리고 진실된 삶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좀 더 나은 욕심을 버리고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함께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